1993년이었을 겁니다. 1993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월드컵 예선이 있었어요. 어떤 월드컵 예선이 있었냐면 1994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199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월드컵을 개최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사커가 그렇게 미식 축구나 야구나 농구처럼 인기가 그 정도는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축구 그 월드컵이 여러 차례 열렸었어도 미국 본토에서 열렸던 적은 없었었는데, 그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었던 게 그게 199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그 미국 월드컵 예선이 딱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그 본선 진출권을 따냈어요. 어디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그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월드컵 그 본선 진출권을 따내고, 그 다음에 다 잡은 그 본선 진출권을 놓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그 나라가 일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993년 그 월드컵 예선에서 동갑내기 두 선수가 뛰고 있었어요. 동갑내기 과외하기가 아니라 동갑내기 축구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누구였느냐? 1969년 2월생 그 홍명보였고요. 일본에선 누구였느냐? 1968년생 모리아스가 같이 그 축구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표 선수로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리아스는 68년 8월생이고 홍명보는 1969년 2월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8년하고 69년하고는 나이가 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은 홍명보는 몇 학번이냐면 87학번이란 이야기예요. 모리아스는 대학을 안 갔습니다. 모리아스는 대학을 안 갔는데, 모리아스가 대학을 갔었으면 모리아스도 87학번이었을 거인 거죠. 왜냐하면 홍명보가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빠른 6구니까 68년생하고 같이 학교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갑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도요 68년생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68년 1월생 2월생 그럼 걔네들이 저한테 뭐 형 그럽니까? 제 이름 부르지? 그 다음에 제가 뭐 걔네들한테 야 너는 68년생인데 왜 나한테 형이라고 안 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뭐 같이 친구지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모리아스나 홍명보나 똑같이 그 같은 나이의 친구다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그 동갑내기가 같이 예선전에 뛰었는데 한국은 극적으로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출전권을 따내고 일본은 다 잡은 대열을 딱 놓쳤다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게 모리아스하고 홍명보였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명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1994년에 미국 월드컵 가가지고 펄펄 날았다고 그랬었어요. 뭐로? 수비 말고, 본인의 그 장기인 수비 말고 공격에서. 그래가지고 홍명보가 월드컵에서 무려 2골하고 어시스트 하나를 갖다가 넣었던 게 단일 대회에서, 그게 홍명보였습니다. 그랬는데 모리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94년에 테레비로 봤겠지, 월드컵을. 일본이 떨어졌었으니까. 그렇게 처음 했을 때부터 이 동갑내기 축구 선수들의 명함이 확 갈렸었는데, 그런데 모리아스하고 홍명보는요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왜냐하면 모리아스도 국가대표였고 홍명보도 국가대표였는데 활약상이 너무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모리아스는 1992년부터 96년까지 4년 동안 국가대표를 했었는데요. 홍명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더라 제가 적어놨는데, 홍명보는 10년도 넘게 국가대표를 한 거예요. 한국 국가대표를 10년도 넘게 했었고, 그래가지고 모리아스가 그 국가대표로서 경기에 출전했던 게임이 몇 경기였냐면 35경기였고요. 그 다음에 몇 골을 넣었냐면 모리아스도 수비수이거나 아니면 미드필더이거나 그런 포지션을 갖다가 소화했는데 공격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스트라이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스가 4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면서 몇 경기를 뛰었냐면 35경기를 뛰었는데 몇 골을 넣느냐? 딱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런데 월드컵은 출전한 적이 있느냐? 월드컵 출전은 한 번도 못했어요. 홍명보는 10년 넘게 국가대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대 2번째로 많은 국가대표 경기를 갖다 뛰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명보는 수비수였지만 몇 골 넣었냐면요, 국가대표로서 10골이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월드컵에서만 두 골을 넣고 그다음에 월드컵을 몇 번 선수로 몇 번 출전했습니까? 홍명보는 월드컵을 무려 4번이나 갔었고요. 홍명보가 월드컵 갔을 때 최고 성적은 몇 등이었습니까? 4등까지 했었어요. 4강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홍명보와 모리아스는 이거는 그 비교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홍명보는 대학을 어디 나왔습니까? 홍명보는 대학을 고대 나왔어요. 대학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명보의 가방끈은 겁나게 길어요. 홍명보가 고려대학교에서 학사받고 석사학위 받고 심지어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데 고려대학교에서 박사를 갖다가 뭐 쉽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려대학교 박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홍명보는요. 감독님이기 이전에 뭐였냐면 박사님이에요. 홍박사 그래야 될 겁니다. 뭐 앞으로는 홍박사라고 하겠지 뭐 지금 뭐 이제 감독도 아니니까. 그러면 모리아스 하지메 이름이 모리아스 하지메인데 모리아스 하지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968년에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나가사키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나가사키 대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나가사키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예컨대 뭐 중대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대부고가 뭐냐면은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줄여가지고 중대부고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대부고라고 해야 되나? 나가사키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가 그 모리아스 하지메의 최종 학력이에요. 그래서 그 87년 초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모리아스 하지메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실업팀에 들어가요. 실업팀에 들어갔는데 그 실업팀 이름이 뭐였냐면 마쓰다 SC라고 하는 실업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쓰다 SC라고 하는 실업팀에 들어가서 이 모리아스 하지메는 뭘 하냐면은 주경야 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스 하지메는 어떤 식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주경야독이라고 한 말을 바꿔가지고 저는 주경야축이라고 하는데 들어간 회사가 마쓰다 SC라고 하는 실업팀인데 그 낮에는 이 실업팀에서 회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일을 갖다 어떤 일을 갖다 했냐면은 물류 창고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20살짜리 모리아스는 그 마쓰다에 들어가가지고 마쓰다라고 하는 회사 실업팀에 들어가서 낮에는 물류 창고에서 일하고 밤에는 축구 연습을 하고 주경 야축을 갖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일본의 프로축구가 생긴 게 언제냐면은 1993년이었어요. 1993년에 J리그가 출범했으니까 우리나라 K리그보다 J리그가 더 늦게 출범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J리그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실업팀이 그 프로팀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모리아스 하지메가 들어갔던 그 마쓰다 SC라고 하는 실업팀이 프로팀으로 전환돼서 이름이 뭐가 되냐면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프로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리아스 하지메가 산프레체 히로시마에서 그 2001년까지 이렇게 선수로 하다가 그러다가 2002년도에는 베갈타 센다이라고 하는 이제 센다이 팀으로 갔다가 2003년도에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그 중간에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국가대표로서 35게임에 뛰기도 하고 그러다가 2003년도에 은퇴를 한 다음에 2004년도에 자기 팀이었던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코치를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니가타로 그 팀을 옮겨서 니가타 팀의 코치를 하다가 2012년도에 드디어 뭐가 되냐면 감독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감독이 되냐면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모리아스 하지메가. 이게 2012년도에 드디어 감독이 되는데 2012년이면은 몇 살 때입니까? 40살. 44살 때 드디어 그 프로팀의 감독이 되는데 44살짜리 젊은 감독이 일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내냐면은 산프레체 히로시마를 맡아가지고 맡은 그 해에 우승을 하는 거예요. 2012년에 우승하고 2013년에 우승하고 2014년에는 우승을 못하고 한 4등인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2015년에 또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의 젊은 감독이 감독 경력, 감독 커리어를 시작하자마자 4년 동안에
무려 3번이나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가대표팀에서 주목을 했겠죠. 일본 축구계에서 모리야스 하지메가 누구야? 저 친구가 뭐 축구 국가대표도 좀 하고 그랬는데 별로 존재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선수였는데 감독은 잘하네. 지금 뭐 우리나라로 지금 뭐 프로야구에 염경엽 감독 같은 뭐 그런 위상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때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이 아주 일무이패인가 처참한 성적을 내고 그래가지고 감독을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물망에 올랐던 감독이 누구였느냐? 그게 모리야스 하지메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모리야스 하지메를 일본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선임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모리야스 하지메가 왜 일본 감독으로 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2012, 13, 15년 J리그 우승을 갖다 했으니까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있네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거는 기본이었을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파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축구 국가대표, 이게 축구계, 대한민국 축구계는 K대학의 파벌이 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축구만 그렇습니까? 야구는 뭐 어디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야구만 그렇습니까? 법조계는 어디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디는 어디가 그렇고, 다 그런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느 나라나 대개 다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좀 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큼 또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이런 게 심한 나라가 그게 일본 아닌가?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일본한테 배운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도 뭐가 있냐면요. 가쿠바스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 가쿠바스가 뭐냐면, 가쿠가 뭐냐면 학, 그 다음 바스가 뭐냐면 벌. 학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벌. 이 학벌이, 그 학벌을 가쿠바스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댓글 다는 걸 보면은 저보고 맨날 어떤 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지적을 해요. 아유, 정혁진 변호사 맨날 이야기할 때 누가 어느 대학교 몇 학번이고 누가 뭐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맨날 그런 거 이야기한다, 듣기 싫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말씀을 갖다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예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을 갖다가 딱 봤을 때 그 대학을 어디 나왔나 그냥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대학 나왔다 그러면 예컨대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뭐 괜히 존경하고 싶은 마음 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뭐 제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알량하게 뭐 그냥 웬만한 대학 나왔다 이런 게 저한테 가지고 있는 알량한 뭐 그런 거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물론 나이를 이만큼 먹었으니까 뭐 이 나이에 뭐 학벌 따져서 뭘 하겠습니까? 뭐 돈이 많으면 좋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도 학벌을 겁나게 따지는 사회가 일본인데, 일본의 축구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축구계에 양대 학벌이 있어요. 일본 축구계에 하나는 어디냐면 와세다 대학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냐? 와세다 대학이니까 게이유 아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축구계를 꽉 잡고 있는 2개의 대학이 있는데, 하나는 와세다, 또 하나는 쯔쿠바래요. 쯔쿠바. 그런데 그 2018년도에 모리야스 하지메가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됐었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의 JFA 회장이 누구였느냐? JFA가 뭐냐면은 뭐 저팬 풋볼 어소시에이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축구협회 회장이 다시마 고조라고 하는 그 분인데, 그러니까 다시마가 많다는 뜻인가? 물론 그건 아니겠죠. 이름이 다시마 고조예요. 다시마 고조. 다시마 고조가 저팬 뭐 풋볼 어소시에이션 일본 축구협회 회장이었는데, 이 다시마가 머리를 딱 쓴 거예요. 다시마가 머리를 썼다니까 좀 웃기네. 다시마가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이 다시마가 쯔쿠바 출신이거든요. 쯔쿠바의 다시마. 쯔쿠바가 뭐야? 쯔끼시지 거기는. 어쨌든 다시마 회장이 쯔쿠바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일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웬만하면 내가 쯔쿠바 대학 출신을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뽑고 싶은데 쯔쿠바 대학 출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와세다 대학 출신은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가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뽑은 게 그게 누구냐면 모리아스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츠쿠바 대학 출신의 다시마 고조 일본 축구협회 회장이 와세다 대학 출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탁한 사람이 모리아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거야. 뭐 그 다시마가 어떤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는지 다시마 말고는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일본의 국가대표팀 감독이 돼서 일본의 국가대표를 맡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리야스 하지메였던 거예요. 그 월드컵 2018년 그게 아마 브라질 월드컵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4년 뒤에 월드컵을 그 데뷔하자 해서 4년 전에 뽑힌 그 감독이 모리야스 하지메였던 거예요. 2022년에 월드컵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카타르에서 있었잖아요.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일본이 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별 그 추첨을 딱 했는데 그야말로 참 일본은 대진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본이 딱 이 추첨을 했는데 몇 조가 됐냐면 2022년도에 2조가 걸린 거예요. 2조의 멤버가 어디였냐면 일본 타자 독일. 그 다음에 이게 이게 가능한가 싶은 게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같은 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코스타리카였어요. 그러니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조에 그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 스페인, 일본, 코스타리카. 그때는 3등은 못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등하고 2등만 올라가는 16강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왜냐하면 그때는 32개국만 출전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독일하고 스페인이 올라가야지. 일본하고 코스타리카는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하는데 출전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2022년에 4년 전에 카타르에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본의 첫 번째 경기는 독일이었어요. 독일하고 붙었는데 당연히 독일이 무난하게 선제골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럼 뭐 일본 떨어지겠네. 뭐 다음번에 뭐 스페인하고 할 때도 뭐 그러겠지. 코스타리카한테 뭐 이기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독일한테 한 골을 먹고 독일한테 어떻게 되느냐? 2골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한테 2대1로 역전승을 갖다 딱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을 이기다니 일본이. 그래도 설마 이거는 그 운이겠지. 그 다음에 뭐 재수가 좋았겠지. 이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어디였냐면 코스타리카였어요. 그러면 독일을 이겼으니까 코스타리카랑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코스타리카한테 지지는 않겠지. 비기겠지. 최소한 비기긴 하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두 번째 경기에서 일본이 코스타리카한테 1대0으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1승 1패.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 번째 경기는 스페인인데 뭐 스페인한테는 지겠지. 그러면은 더군다나 스페인하고 독일은 비겼거든요. 무승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한테 지면은 일본은 1승 2패. 그 다음에 독일은 코스타리카 이겼고 스페인도 코스타리카 이겼으니까 1승 1무인데 독일은 1무 1패. 그 다음에 독일은 1승 1무 1패. 그 다음에 스페인은 1승 1무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코스타리카한테 졌으니까 스페인한테 지면 1승 2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등으로 떨어지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이제 스페인하고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라고 했는데 일본이 동점골을 넣네? 그러니까 웃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1승 1무 1패? 그럼 독일하고 동률이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 스페인한테 한 골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이 독일을 깨고 스페인을 깨고 그래가지고 2승 1패로 일본이 조 1등 그 다음에 2등이 어디였냐면은 1승 1무 1패였던 나라가 스페인하고 독일이었는데 그런데 어디가 올라갔냐면 스페인이 올라간 거예요. 스페인이.
왜냐하면 골득실이나 이런 데에서 스페인이 간발의 차로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독일을 그 16강도 못 올라가게 그 떨어뜨리고 조별리그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본이 16강에 딱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코스타리카한테 진 거는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독일하고 스페인을 이겨서 조 1위가 됐으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딱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강전 이제 8강 올라가는 그 거기에서 어디랑 붙었냐면 크로아티아랑 붙었는데 그때 일본이 크로아티아하고도 1대1로 비겼어요. 1대1로 비겼으니까 승부차기를 했는데 승부차기에서 패한 거예요. 그런데 승부차기는 공식 기록은 무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2승 1무 1패를 거둔 거예요. 그 토탈 성적이 16강까지밖에 못 올라갔지만 어쨌든 16강에서 이제 8강으로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일본의 공식 성적은 2승 1무 1패인 거고 희한하게 일본이 승리한 나라는 센 나라부터 승리한 거예요. 제일 센 나라 독일하고 스페인한테 이기고 그 다음으로 센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한테는 비기고 제일 약체라고 볼 수 있었던 코스타리카한테는 지고 이런 희한한 성적을 2022년에 일본이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의 그 일본 국가대표가 이러한 성적을 거뒀던 건데 우리나라는 무슨 조였냐면 H조였어요. H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뽑기를 잘하는 것 같아. 뽑기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랑 같은 조에 편성됐던 나라가 어디냐면 포르투갈, 그 다음에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 그리고 한국이었는데 사실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이런 나라가 뭐 우리보다 축구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아이 그래도 그렇지 스페인하고 독일에 비하면은 무게감이 스페인에 비해서 포르투갈은 좀 많이 떨어지고 요번에 이제 포르투갈 오늘 이겼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8강인가 여기에서 포르투갈하고 붙는 나라가 스페인이더라고요. 누가 이긴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이 스페인보다는 포르투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독일보다는 우루과이가 확 떨어지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코스타리카하고 뭐 가나 뭐 이 나라는 뭐 가나가 좀 센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2년에 그때 경기를 했는데 첫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였어요. 어떻게 됐냐? 0대 0으로 비겼어요. 두 번째 경기가 가나하고 경기였는데 가나한테는 우리나라가 3대 2로 패했어요. 3대 2로 패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성적이 1무 1패가 되고 마지막 우리나라 상대가 포르투갈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무 2패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루과이 가나보다는 포르투갈이 더 센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도 아마 호날두가 출전했겠죠. 그래가지고 포르투갈하고 붙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한테 선제골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두 골을 더 넣어가지고 역전승해서 1승 1무 1패로 그 조 2위가 됐는데 어떻게 2위가 됐느냐. 포르투갈이 우리나라한테 졌지만은 포르투갈은 우루과이도 이기고 그 다음에 가나도 이긴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지든 이기든 어쨌든 조 1등은 뭐 그 따놓은 당상이 됐던 거고 그래가지고 아마 포르투갈에서 주전들도 좀 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설설설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한국하고 경기한 게 아니라 이제 토너멘트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떨어지면 지는 거니까 지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살살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2대 1로 이겼는데 어디랑 성적이 똑같았냐면 우루과이하고 성적이 똑같았어요. 우루과이도 1승 1무 1패, 우리나라도 1승 1무 1패. 그런데 우리나라가 득점을 4개를 했었고 왜냐하면은 가나한테 3대 2로 졌는데 2골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한테 2대 1로 이겼는데 2골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골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루과이도 1승 1무 1패였는데 우루과이가 3경기에서 넣은 득점은 2점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16강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16강에서 어느 나라랑 그 부딪혔냐면 그 브라질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질한테 4대 1로 깔끔하게 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크로아티아랑 1대1로 아주 박빙승부 해가지고 그래서 승부차기에서 아깝게 떨어진 거고 우리나라는 16강까지는 올라갔는데 브라질한테 4대1로 깔끔하게 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16강까지 올라가고 깔끔하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6년 올해 월드컵이 됐어요. 뭐 우리나라 성적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승 2패. 그런데 우리나라가 첫 경기에서 체코를 이겼는데 일본은 첫 경기에서 이번에도 일본의 대진우는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튀니지 하고 일본하고 같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뭐 무지하게 센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스웨덴도 뭐 바이킹의 후예 해가지고 뭐 떡대도 막 이렇고 그러니까 스웨덴도 뭐 굉장히 이렇게 세 보이는 나라고 튀니지는 조금 약해 보인다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보다야 그 뭐야 대진운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남아공, 체코, 그 다음에 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한테는 우리가 진다라고 치고 남아공하고 체코는 좀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체코는 이겼어요. 남아공한테 졌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일본은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 이랬는데 어쨌든 첫 번째 게임에서 일본은 네덜란드하고 2대2로 비겼어요. 근데 제가 이거요. 그 중간 마지막에 조금 봤었나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일본이 그 골인 먹고 쫓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본 잘한다. 비겼지만 잘한다. 저는 네덜란드한테 당연히 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막판에 동점골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일본 잘한다. 그 생각 딱 들었고 그 다음에 튀니지한테는 일본이 무려 4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1승 1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상대가 어디였냐면 스웨덴이었는데 스웨덴은요 네덜란드한테 5대1로 졌었어요. 5대1로. 그 다음에 스웨덴은 튀니지한테 5대1로 이겼어요. 5대1로 이기고 5대1로 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스웨덴하고 딱 붙는데 그 스웨덴은 1승 1패였고 일본은 1승 1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그게 되는 거고 1승 1무 1패면은 뭐 승점에서 3등까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스웨덴은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이 그 스웨덴하고 1대1로 비겼는데 일본이 스웨덴을 이기지 못하니까 MBC에서 막 짜증냈잖아요. 왜 스웨덴도 못 이겼냐고 이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스웨덴을 2대0으로 이겼으면 우리나라가 3등 성적에서 스웨덴보다 앞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1승 2패였는데 그 골 득실차가 2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어요. 스웨덴은 네덜란드한테 5대1로 져가지고 마이너스 4였는데 튀니지한테 5대1로 이겨가지고 플러스 4가 돼서 제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1대0으로 지거나 2대1로 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득실이 마이너스 1이 돼서 골득실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지는데 그런데 스웨덴은 다득점이잖아요. 네덜란드한테도 한 골 넣고 튀니지한테는 무려 5골 넣었으니까 이미 6골 넣었는데 우리나라는 몇 골 넣었습니까? 2골 넣고 3골 먹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골밖에 안 되는데 스웨덴은 이미 6골을 넣었기 때문에 일본이 최소한 2대0 이상 2골차 이상으로 이겨줘야 골득실에서 우리가 앞서가지고 다득점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해서 일본이 스웨덴을 2대0 정도로 이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스웨덴이 네덜란드한테 5대1로 졌는데 일본은 2대2로 비겼으니까 그렇게 뭐 대입하면은 뭐 한 2대0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스웨덴하고 일본이 1대1로 비긴 거예요. 그때부터 느낌이 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2무. 그러니까 1승 2무가 된 거죠. 일본은 1승 2무로 2등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스웨덴은 1승 1무 1패로 그래가지고 3등으로 올라갔고 그러다가 스웨덴이 프랑스한테 졌죠. 스웨덴은 프랑스한테 3대1로 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32강까지 올라가서 16강전을 했는데 어디랑 했느냐? 브라질하고 붙었던 거예요. 브라질하고 붙었는데 일본이 만약에 스웨덴을요 3대0 이상으로 이겼으면 조 1위가 됐을 뻔했어요. 그러면은 그 네덜란드가
어디랑 붙었습니까? 네덜란드가 모로코랑 붙었나? 조 1위를 했으면은 모로코랑 붙어가지고 8강도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본이 스웨덴한테 1대1로 비기는 바람에 조 2등이 돼가지고 그래서 브라질하고 붙게 됐는데 브라질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브라질한테 2대1로 패했어요. 브라질한테 2대1로 패했는데 그런데 왜 일본은 조 1위를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못했겠지. 그런데 일본은 조 2위가 돼서 브라질하고 붙어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작년에 2025년에 친선 경기를 했거든요. 일본이 어디랑? 브라질이랑. 결과는 어땠냐면 일본이 그때 브라질을 3대2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은 아 그래 브라질은 센 팀이야.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일본도 브라질 꺾을 수 있어.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본하고 브라질하고 이제 게임을 했는데 선제골을 일본이 넣지 않았나? 선제골을 일본이 넣었었던 것 같은데 선제골을 일본이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는 걸 보니까 브라질은 역시 브라질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기나 이런 게 일본보다는 확실히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브라질 선수들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조직력 가지고 이렇게 딱 붙는 팀인데 아무리 그래도 천재는 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저 같은 사람이 막 예컨대 공부한다고 밤잠 안 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도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은 일본이 되게 잘했어요. 근데 후반에 브라질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그러면은 좀 다른 걸 바꿔보지 해가지고 전반에는 브라질식으로 브라질이 뭐 티키타카인가 뭐 그런 걸 갖다 딱딱딱 하다가 그게 잘 안 맥히니까 후반전에 브라질이 어떻게 했냐면요. 공중전을 한 거예요. 볼을 갖다가 이제 붕붕붕 띄우니까 일본이 거기에 허둥허둥하다가 2대1로 패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굉장히 브라질한테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고 잘하면 이기거나 아니면 잘하면 비기거나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최종 성적은 어땠냐면은 그 1승 4대 0 1승 2무였으니까 1승 2무 1패를 했네요.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스웨덴한테는 비겼으니까 2무, 튀니지한테는 이겼으니까 1승, 그 다음에 브라질한테 졌으니까 1승 2무 1패로 요번 2026년 월드컵을 마감하게 됐는데 일본이 이 4경기 동안에 넣은 골이 무려 8골입니다. 우리나라는 3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었는데 일본은 4경기에서 무려 8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동갑내기인 홍명보 감독과 모리아스 감독은 얼핏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홍명보 감독은 32강에도 못 올라갔지만 모리아스 감독은 32강까지만 올라갔으니까. 홍명보 감독은 요번에 3게임밖에 못 뛰었지만 모리아스도 4게임밖에 못 뛰었으니까 한 게임 더 뛴 거밖에 차이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제가 일본이 네덜란드하고 하는 거 후반에 잠깐 봤어요. 그 다음에 튀니지하고 하는 거는 하이라이트만 골 들어가는 것만 봤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하고 하는 건 제가 못 봤던 것 같고 브라질하고 하는 것도 후반에 마지막에 조금 봤는데 그런데 일본이 일단은 결과도 결과지만 우리나라 1승 2패, 일본은 1승 2무 1패 이렇게 됐는데 결과도 결과지만 게임을 풀어가는 그 모습이 경기 자체가 과정이 우리나라랑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하고 홍명보가 이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이게 수준이 같다라고 보기가 어렵겠구나.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리아스 감독이 2022년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2022년에 16강까지 올라갔다가 8강에서 크로아티아한테 무승부로 승부차기에서 지는 바람에 8강에 올라가질 못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패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독일과 스페인을 이겨서 새 시대를 열었지만 최고의 경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고의 경지가 아니라 최고의 경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경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사는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모리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8강, 4강, 결승, 우승 이거를 우리가 우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최고의 경치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최고의 경치를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일본 축구협회가 멋있는 말이다 해가지고 요번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최고의 경치를 2026이라고 딱 정해놨대요. 최고의 경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딱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경치 굿즈도 많이 만들었대요. 뭐 여기 배지도 만들고 무슨 텀블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볼펜도 만들고 뭐 모자도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런 각오로 모리아스가 이번에 월드컵에 딱 임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조별리그 뭐 무난하게 통과하고 브라질 맞아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뭐 쫄지 않고 그냥 대등하게 처음엔 오히려 브라질을 당황시켰다가 마지막에 이제 역전패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딱 보였는데, 그래서 요번에 브라질한테 패배하고 난 다음에 모리아스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표였던 최고의 경치를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감독인 나에게 최고의 경치를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리아스도 이렇게 눈물을 딱 흘리고 그 다음에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모리아스가 동년배인 홍명보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일본이 우승이 목표라고 하면은 헛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저는 기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리아스는 일본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력을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 정도 경기력에다가 조금만 운이 좋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행운이 따라주고 그러면 진짜로 16강이 아니라 8강, 4강 그 다음에 우승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모리아스는 기대했던 것 같고, 어쨌든 모리아스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조별리그 16강전, 8강전 그 이상의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시나리오가 모리아스의 머리에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모리아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조그마한 수첩, 저도 수첩 많이 갖고 다니는데 이런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막 적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그 다음에 전술 지시할 때 홍명보는 어떻습니까? 이게 팀이야 그러면서 발길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상 뭐 한 번 정도 그랬겠지. 이게 팀이야 그러면서 뭘 찾지? 뭐 물통을 찾나 뭘 찾나. 모리아스는 그렇게 안 한대요. 모리아스는 딱 불러가지고 어이 손흥민이 일로 와봐. 수첩을 딱 꺼내면서 전술 지시를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들이대면서 전술 지시를 한대요. 야, 내가 보니까 너 100m 12초에 뛰더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정도 걸릴 거야. 그러면은 저기 이강인이가 너한테 시속 몇 킬로로 이렇게 볼을 갖다가 딱 찔러주고 이 강인이 너는 흥민이 형한테 볼을 시속 몇 킬로로 이렇게 딱 넣어줘. 그러면 손흥민이 넌 거기까지 3.5초 만에 딱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그러면 골인 들어갈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모리아스의 리더십을 어떤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셀러리맨식 매니지먼트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스는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홍명보처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야 걸출한 인물 나타났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국가대표에 주전 리베로가 딱 됐어. 월드컵도 4번이나 나갔어. 월드컵에서 2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나 했어. 월드컵에 주장을 했었어요. 손흥민하고 홍명보의 공통점이 뭐냐면 월드컵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이 자기 팀원들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하자 으쌰으쌰하고 야 강인이 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손흥민이 멕시코전 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멕시코전 진 다음인가 뭐 진 다음에 야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그 홍명보가 딱 들어오더니 누가 너 보고 그런 말 하라고 그랬어. 그랬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윽박을 지릅니까? 그 다음에 홍명보는 자기도 월드컵 대표팀에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럼 뭐 자기는 주장할 때 뭐 그런 거 안 했나?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후배들한테 그런 거 지시 못했나? 그 다음에 축구 선수로서 홍명보의 위상이 높습니까? 손흥민의 위상이 높습니까? 제가 만약에 축구 꿈나무라고 하면 홍명보가 높이 보이겠습니까? 손흥민이 높이 보이겠습니까? 홍명보는 기껏해야 LA 갤럭시에서 뛰었던 사람이고 손흥민은 어디 EPL에 토트넘에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나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손흥민이 지도해야지 그 경험이나 이런 거를. 근데 그걸 갖다가 했다고 해가지고 주장을 면박을 주고 그 다음에 주장을 전반전에 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팀 자체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리아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셀러리맨식으로 매니지먼트를 갖다가 하는데 호통을 치지 않고 조곤조곤 대화를 했대요. 조곤조곤 대화. 야 강인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있나? 그 다음에 뭐 승규야 넌 이렇게 해라. 흥민아 이건 이렇게. 야 흥민아 너 대단해. 너 EPL이잖아. 나는 일본에서만 프로 축구 선수밖에 못했는데 넌 진짜 대단해. 너 나이 좀 먹었다고 하더라도 나이를 먹긴 뭘 먹었습니까? 홍명보나 손흥민이나 나이가 같았는데 똑같았는데 어쨌든 메시 하는 거 봤지. 저 같으면요 이랬을 거예요. 야 메시 뛰는 거 봤지. 네가 메시보다 모자란 게 뭐야? 메시 너보다 한참 나이 많잖아. 호날두 나이가 더 많잖아. 너 아직 젊잖아. 더 열심히 뛰어. 그 다음에 너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역사상 최다골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너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역사상 최다골 신기록 계속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골이 넣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손흥민의 기를 죽이냐고요. 전 그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이냐면요. 모리아스는 그러니까 확실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리아스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일본 국가대표를 막 모은단 말이에요. 일본에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모리아스는 이제 딱 와가지고 경기하고 그다음 뭐 훈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리아스는 해외에서 선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선수 경력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자격지심이나 뭐 열등감이나 뭐 쟤는 뭐야 EPL에서 뛰고 쟤는 뭐 분데스리가에서 뛰는데 뭐 잘났냐 뭐 이런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데 모리아스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선수들이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호텔에 1층 로비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배웅을 해줬대요. 야, 흥민아, 요번에 이제 영국 갈 때 조심해서 잘 들어가. 너 다치면 큰일 나. 너는 국보야 국보. 너 요번에 이제 LA 가가지고 어쨌든 음식도 잘 가려 먹고 사람도 잘 가려 만나고 몸 단돌이 잘하고 뭐 강인이 너도 그렇고 일일이 다 그런 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바텀업 소통에다가 1대1 소통에다가 스킨십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 모리아스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됐을 때 만장일치로 선임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아스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모리아스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뭐 일본이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축구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도 학벌주의 사회이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되게 많은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모리아스는 츠쿠바 대학도 나오지 않고 와세다 대학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게이오 대학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력하고 수첩에다가 적고 막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선수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리더십을 갖다 딱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리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본은 전통적 축구 강국들과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모리아스는요, 축구만 생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모리아스의 수첩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리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최고의 경치에 이르러야 된다. 최고의 경치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좀 그 멋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그냥 나왔겠냐고요. 생각하고 노트에다가 적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현듯 내가 우리 선수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우승을 해야 된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이야기 너무 밋밋한 것 같은데 뭔가 감동을 주고 우리 선수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의 경치란 말이 그 어디를 갔다가 딱 산에 갔는데 여기 경치가 너무 좋구만. 최고의 경치구만. 그러면 축구에 있어서도 최고의 경치의 그 지경에 올라가 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선수들한테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선수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얘네들이 기운을 얻을까? 어떻게 해줘야지 얘네들이 기분이 좋고 어떻게 해줘야지 얘네들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뛸까? 얘네들이 자기 그 소속팀으로 갈 때 유럽이든 어디든 뭐 미국이든 어디든 갈 때 내가 호텔 밑까지 가가지고 1층까지 가서 일일이 등 토닥토닥 해주면서 열심히 하자. 너는 진짜 잘할 수 있다. 너는 축구 천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애들이 힘을 얻겠구나. 밤낮 없이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던 사람이 모리아스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만나서도 우승이 목표라고 하면 헛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홍명보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모리아스가 홍명보한테 우리 일본 팀의 목표는 우승이다라고 하면 홍명보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뭐 너는 월드컵 뛰어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월드컵에 선수로 4번이나 뛰었고 그 다음에 이미 월드컵 대표 감독 그 해본 사람 아니냐?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리아스는 진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승이 목표라고 하면 헛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는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브라질한테 패한 다음에도 목표였던 최고의 경치를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선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감독인 나에게 이미 최고의 경치를 보여준 것이다. 좀 얼마나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말만 잘한다고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가 말만 잘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을 잘해야지. 하지만 리더는요,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더는요, 일도 잘해야 되지만 말도 잘해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게 뭐 근사하게 막 미사여구 막 해놓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를 하더라도 평범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듣는 사람들, 그 자기 부하들, 자기 선수들 가슴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팍 꽂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내 부하나 내 선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팍 꽂히겠습니까? 그거는 말하고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 그래야지 팍팍 꽂히는 거지.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일본 국가대표는 고사하고 뭐 우리나라에 뭐 어떤 뭐 팀 딱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최고의 경치를 봐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뭔 소리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모리아스는요 제 생각에는 일본 역사상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몇 년 했냐면 11년을 했대요. 그런데 그 감독님은 한 번은 7년, 한 번은 4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11년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스는 이미 8년 연속으로 했어요. 연속으로 따지면 모리아스는 이미 일본 국가대표 감독의 그 기록을 깬 겁니다. 그 다음에 모리아스가 홍명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명보는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했대요. 왜 미국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도망가듯이 출국을 했는데 모리아스는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또 재선임이 됐잖아요. 2018년에 선임이 됐는데 무려 8년 동안 감독을 했는데 이번에 16강에서 16강 코앞에서 딱
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리아스만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국가대표 감독 임기를 계속 한다라고 하니까 4년 뒤에도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은 모리아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4년 뒤에는 이대로 가면 일본이 16강 넘어서 8강, 원정 8강 그 이상의 성적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뭐라 볼까 두려움 같은 마음까지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모리아스 감독 같은 그러한 그 좋은 감독을 잘 모셔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런 감독을 모셔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구협회 지도부가 사심 없이 공정하게 제대로 최고의 감독을 선임을 해야 그 감독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감독을 믿고 그래야지 팀이 하나가 딱 되는 거고 홍명보가 감독을 하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지금 제가 얼핏 봤더니 92년생하고 96년생들이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그 반목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감독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독이 히딩크나 모리아스나 벤투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그 다음에 마치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팀이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거지. 팀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게 그게 감독의 그 가장 중요한 미션 아니겠습니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독만 그렇습니까? 어느 지도자든지 간에요. 그 조직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게 그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 지도자에는 당연히 대통령도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지도자 동지가 빨리 그 좋은 그 각 사회 각계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